This is the World Top News Program, Issue and People. 하루의 중심에서 뉴스의 균형을 잡겠습니다. YTN 뉴스 FM 이슈 앤 피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YTN 해설위원 이승훈입니다. 대통령실의 외교 실세라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오전에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기자와 만나서 도청 의혹이라며 나온 많은 정보가 위조됐고, 그래서 미국에 따로 전달할 입장이란 것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자신의 미국 길은 도청 때문이 아니라 국빈 방문 준비를 하러 간다는 걸 더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정보의 내용도 그렇지만 정보가 수집된 방식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서방 7개국, 그러니까 G7 대사를 불러서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만찬의 제목을 일본과의 협력 강조라고 뽑았는데요. 그 자리엔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사실 확인부터 하자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야당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조차 한심하고 비굴하다, 한미동맹 신뢰를 저버린 주권 침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정리해보고요. 또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찬반 양론도 듣겠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한창입니다. 혹시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 끊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YTN FM 이승훈의 이슈 앤 피플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 샵 0945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산불이 지금 거셉니다. 거친 바람 대신에 서울을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그곳에 내려줬으면 합니다. 이슈 앤 피플 이제 시작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 알려주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하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똑 부러지고요. 민첩한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입니다. 예, 빠른 건 좋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전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산불 지금 어디까지 지금 확산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도 그러네요. 최대한 직전까지 확인을 한 결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예. 강릉 난곡동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최초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이고요. 예. 일단 화재의 원인은 소방당국이 추정하기로는 강한 바람에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신줄을 건드려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청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해서 산불 대응 3단계 발령을 했습니다. 예. 이 대응 3단계는 평균 풍속이 초속 7m 이상일 때 내려지고요. 예. 광역 단위에 투입 가능한 진화 인력, 진화 헬기가 총 동원됩니다. 산불로 인해서 소방대응 3단계 내려진 건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되면 이 진화 지휘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따라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휘권을 이양받고 현재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보 보니까 경포대까지 지금 불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자, 바람이 지금 많아서 헬기를 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지금 초대형 헬기, 진화 장비 100여 대, 인력 1,100여 명 등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남서풍이 불고 있네요. 네, 지금 강릉에 건조경보, 강풍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순간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고 있어서 헬기 투입 어렵고요. 그리고 불이 난 지역이 급경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진화가 좀 더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화면 보니까요, 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네, 민가를 덮치고 있는 만큼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예. 일단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서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포대 인근까지 화마가 번지면서 예. 여기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명승지역으로도 지정된 곳이라서 예. 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지금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금란정 산불 피해를 입은 걸로 전해졌고요. 인근에 또 다른 유형 문화재인 호혜정 예. 인력 진입이 금지돼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산불 번지는 반대 방향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강릉 선교장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오죽헌은 안전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계속 상황 살펴봐야겠고요. 또 들어오는 소식 보면 동해안 지역의 학교 11곳이 현재 휴업하고 단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산불 진화에 총력 다하라는 그런 직접 지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 인력 신속히 투입해서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예. 관련 행안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에도 철저히 실시하라고 덧붙였고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진화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리대사입니다. 대사 대리입니다. 정확히는요. 오늘 오전에 초치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부른 거죠? 네, 이 얘기 계속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 짧게 정리해드리면 외교부가 오늘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독도 내 영유권 주장이나 한국 정부의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강력 항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외교청서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닌데 외교청서에 문제되는 내용이 담겼나 봐요? 네, 지금 외교청서에 담긴 내용을 문제 삼아서 초치를 한 건데요. 예. 이 외교청서가 뭐냐면 일본 정부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 정세 그리고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해서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예. 여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여기 청서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하겠다라는 걸 일본의 호응 조치로 받아들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외교청서에 담지 않으면서 일본이 과거사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독도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예.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부터 등장을 해서 6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넣네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임명에 성명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한 것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다만 강제징용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외교청선의 내용은 따로 논평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아나운서 나오시면 좀 가벼운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게요. 저희들의 바람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상황이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걸 김용민 아나운서의 이 뉴스에서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 도감청 의혹 문건에 대부분이 위조됐다라는 사실에 한미가 견해가 일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공세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외교 자해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어요. 네, 민주당이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예.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라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예.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예. 용산 대통령실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다. 예.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과거 청와대 시절과는 달리 예. 통합 보안 시스템, 전담 인력을 통해서 철통 보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 때는 벙커 구조였기 때문에 외부로 돌출이 돼 있어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보다 과거가 더 보안에 취약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뭐 유출된 문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걸 두고서 고민이 많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수송 계획이나 수량까지 표시된 문건도 공개가 됐는데요. 추가 나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상단에 기밀 표시라는 이 표시가 있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33만 발 수송하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한 72일 항공편으로 보내는 방식인데요. 이 최고 기밀 문건으로 분류된 다른 문건을 보면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 이 두 문건의 포탄 종류와 분량이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이제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관련 문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한미 모두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미 국무부와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늘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겠죠. 예.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미국 당사자들이 지난 며칠간 관련 동맹 및 파트너와 고위급에서 소통해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지금 동맹인 한국을 감청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예. 한국은 영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로 양국이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했고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미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묻자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카운트파트로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좀 선을 긋는 모습 보였습니다. 선을 긋군요. 네. 참 그 김태호 실장이 미국 가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김용민 아나운서가 또 퀴즈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살펴봤는데 오늘 퀴즈 좀 어렵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퀴즈 정답 맞히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퀴즈 드립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앤피플에 없는 것은? 1번 공정, 2번 상식, 3번 앵커, 4번 광고입니다. 예. 참 저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오늘 퀴즈입니다. 저 라디오 퀴즈 사지선다 처음 봤거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항상 사지선다입니다. 그래요? 어젠가는 맞아요. 이지선다였죠. 네. 예. 보통 이지선다로 가는데 예. 이슈앤피플은 역시 격이 다르네요. 예, 부담 많이 주는 오늘 퀴즈입니다. 공정과 상식 있는 앵커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답과 함께 출연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들 또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함께 보내주시면요. 더 나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Now you are listening to the live YTN radio 여러분께서는 news show, 지금 Issue and 고품격 People. 시사 프로그램 You can also enjoy our 이슈앤피플을 content 듣고 on our 계십니다. YouTube channel. 유튜브 보이는 Stay 라디오에서는 tuned. 채팅으로 의견 나누실 수 있습니다. FM 94.5 MHz 채널 고정해 주세요.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하나를 표결에 붙입니다.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2호 거부권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의 이익에 따라 찬반 양론이 확실하게 나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양측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입니다.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예. 자, 먼저 간호법, 간호사법, 의료법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은데 공식 명칭 간호법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간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간호법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예.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지금 그 간호 인력에 대한 그 양성 및 배치, 예. 그리고 장기 군속 및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그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예. 오전에요. 국민의힘 예. 주도로 그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당정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요. 아마 예. 그 보도 자료가 배포될 텐데 예. 일방적으로 중재안이라고 만들어서 통보하는 자리였고요. 예. 그리고 통보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가기 어렵다라는 거의 겁박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예. 그냥 반대하는 분, 그러니까 간호법을 발의했었던 분들은 모두 다 배제된 채 예. 반대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단체만 모아놓고 한 아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인데다가 예. 참석했었던 내용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방적 통보와 거의 겁박 수준의 간호법 못 간다. 예. 합의 안 하면 이런 수준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회장님께서 퇴장을 하신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 현장에 계신 분들 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호사 분들 의료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간호사 확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간호사가 많이 확보돼 있지 않다 보니 예. 당연히 돌봐야 될 환자는 많은 거고요. 예. 그런 데서 따른 어려움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이 아직 그 절반 간호사,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확보 수준이 한 60%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OECD의 60%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간호사만요. 간호사만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 인력 확보 문제 해소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일단 그 국가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예. 1975년에 간호정책 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예. 보건복지부 내에 있었어요, 담당관이. 예. 근데 이게 지금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폐지돼 왔다가 예. 2020년에 최초로 그 간호정책과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예. 이제 간호정책과가 부활이 됐다는 건 간호정책의 국가 목표를 명확히 정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목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간호사는 이제 전문 인력 아닙니까? 예. 간호 인력 다른 간호조무사분들도 당연히 그 교육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런 예. 간호 인력들의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역 간 배치라든가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른 적정 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곳에 적정 배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근속을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라는 과제. 예. 이 세 가지의 정책 과제를 그 목표 국가 그 간호 정책의 목표로 설정을 해서 예. 지금 정책과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간호법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법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매년 시책이 마련되고 간호 관련한 정책 그 국가가 집행해야 될 시책을 마련하고 그의 필요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제5장에 예.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야말로
간호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정책이라는 게 간호사를 위한 정책이나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예.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예.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호 관련한 그리고 돌봄 관련한 문제는 되게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제공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도 동시에 만족도가 높여지기 때문에 예. 사실 간호정책을 마련하게 된 최초의 근거가 국민의 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권리 그리고 건강권 이런 예. 것들을 위해서 간호정책의 목표를 만들고 예.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간호법을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간호사 특혜법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혜법 아닙니까? 제5장에 보면 예.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간호사만의 특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간호사 법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등이라고 간호사 했으니까요. 등이라 하면 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간호법이기 때문에 간호 인력에 관한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디 하나에도 특혜가 없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법에 있었던 내용들과 특히 이제 논쟁이 될 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갖고 왔기 때문에 예. 무슨 특혜다 얘기하는 건 사실 지금 현재 의사들 면허 예. 이게 특혜죠. 예. 왜냐하면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의사 및 의료인들만 그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예. 보고 특혜라고 하지 예. 이 간호법을 두고 특혜라고 하는 건 사실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팩트 체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 예.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예.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가능해진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팩트 그건 이미 체크시죠? 언론에서 다 검토했고요. 예. 심지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답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건 얘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개설권 자체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의 주장이 다 가짜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예. 뭐 의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여러 차례 팩트 체크돼서 거짓임이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공신력 있는 이건 좀 보건복지부가 가장 잘못한다고 보는데요. 예. 전 복지부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근데 뭐 법안 소위장에서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예. 김 의원님 끝으로요. 자,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야 할 걸로 보십니까? 간호법은 무려 2년 동안 논의를 해왔던 거고요. 예. 그중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그리고 예. 현재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두 분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김민석 위원장님도 대표 발의하셨고요. 예. 그래서 4번이나 법안 심사를 해서 예. 통과된 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작된 갈등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작된 예. 갈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간호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예. 늦추고 있었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그런 횡포가 있어서 예. 다행히 예. 2021년에 그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됐어요. 예. 예. 60일 이상 경과돼서 체계작구 심사를 아니하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돼서 예. 그에 따라서 예. 269일 만에 간호법이 그 본회의에 직회부돼서 상정된 거고요. 예. 이제 아마 4월 13일 날 뭐 문안이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반대측 입장 듣겠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요. 자, 네. 먼저 그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간호법이 발의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두 직종이 사실 주인공입니다. 예. 그 주인공인 그 직종을 의료법에서 따로 빼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더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간호법이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간호법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고요. 오히려 간호조무사에 대한 그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장 저희가 생존권도 위협받고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예.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응시 자격입니다. 예.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을 1년 동안 이수한 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사실 지금 여러 보건의료행정학과, 의료복지학과 사실 우리나라 전문대에서 예. 많은 학과들의 학생들이 예. 졸업하고 상당수 다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합니다. 예. 물론 학과 모집할 때부터도 이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응시 자격을 주지 않으니까 예. 간호 학기 중에 수업을 받고 저녁에 야간에 간호학원을 또다시 다닌다든지 예. 아니면 방학 때 다닌다든지 심지어 의료복지학과는 3년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를 같이 취득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예. 졸업하고 1년을 학원을 더 다녀서 간호조무사 학원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을 받는 아주 이런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죠. 또 예.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저희가 촉탁이 지도하에 간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장기 1의 간호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법차. 우리나라는 예. 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자유, 또 31조 헌법 31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권리를 지금 많이 침해받고 있는데 간호협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의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떼어내서 왔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 독소 조항은 그대로 가져와서 개정할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 저기 그 조금 전에 그 김 의원님께서 조작된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작된 갈등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도 저희가 각 단체하고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도 똑같이 그 대표로 나오신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간호법을 저희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조작된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한 번 정도는 저희하고 만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각 단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의료라는 곳은 이 간호 인력 모두가 간호사 혼자, 의사 혼자 어느 직종 혼자 직종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모두가 협업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에게도 저희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제가 앞서서 회의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만남을 제가 더 요청드렸고 저희가 더 요청드렸는데도 예. 만남은 하지 않고 마치 국회에서 법을 계리했고 발의했고 근데 뭐가 문제냐 오래됐다 이런 것만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예. 지금이라도 저희 단체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간호법이 꼭 제정돼야 된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조금 우려하는 것들은 조금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고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보건의료 단체가 저희 간호조무사를 주축으로 해서 예. 다 같이 임상병리사, 예. 방사선사,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정보관리사, 그다음에 그 응급구조사까지 여러 단체들이 그 외에 보건의료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다 지금 이 간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간호법이 통과됐을 때 본인들의 직역이 예. 많이 침범할 수 있고 간호사라는 면허 하나 가지고 본인들이 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침해당한다는 굉장히 아주 우려를 가지고 있죠. 이게 사실은 저희만의 생각이라고 간협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 실제 아닌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논의를 한 다음에 예. 필요하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앞서도 지금 그 간협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간호법의 당사자는 여러 단체가 아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그 말씀하실 때 간호사 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게 간호사 등이라는 거는 일단 저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OECD에 보고하는 간호 인력입니다. 예. 예.
여러 단체가 있을 때는 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어떤 것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어떤 것은 간호사 등 이것 자체가 간호법에 굉장히 차별이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약간 뭐 그거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예. 저희가 간호조무사가 저희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예. 간호사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에서는 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저희가 그 간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역 사회는 이제 법이 이렇게 어디에 어느 법을 따라야 될지 노인복지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저희는 지금 촉탁이 지도하에 예. 간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호사를 지도 감독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장에 지금 15,000명 정도가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그들이 그 장기요양 기관의 뭐 인력들이 1명, 2명 정도 간호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1명 정도 사용하고 있었던 그 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해야 될 수 있죠. 예. 찬성한 측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가장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다른 여러 단체를 앞세워서 반대를 하고 자신들은 뒤로 좀 빠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지금 늘 이제 저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협과 함께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의협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87만 간호조무사의 대표고 저희가 그 권익과 이런 예. 것들을 대변하는 단체 회장으로서 단체이기 때문에 예. 우리 간호조무사의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예. 의사협회랑 같이 뭔가를 공조해서 하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저쪽 편에서 말씀하시는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협도 그렇고 지금 간호조무사협회도 그렇고요. 만약 국회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은 총파업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시게 됩니까? 네, 지금 사실은 총파업이라는 말은 굉장히 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그러니까요. 접근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여러 의원님들 뵀는데 민주당에서는 13일에 통과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저희도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선에서 예. 또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렇지만 예. 이것들이 그대로 이 문구가 그대로 저희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총파업에 대해서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슈앤피플 제작진은요, 이번 간호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단체인 의사협회에 맨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에서는 정중하게 인터뷰 거절하셨다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앤피플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와 함께하는 한낮의 가장 핫한 시사 이슈앤피플 잘 듣고 계신가요? 저는 생생경제를 진행하는 박규빈입니다. 하루의 중심인 낮 1시 이슈앤피플이 오늘 하루의 뉴스 그 중심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낮 3시에는 생생경제로 돈 버는 소식들 잡아보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따뜻한 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봄과 함께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갑니다. 민생이 튼튼한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는 동주공주의 자세로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이 캠페인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우리 곁에서 편안한 휴식을 주는 산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푸른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리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잡아봐요. 잡아봐. 취업 창업 잡아봐. 원혜택 잡아봐. 내게 딱 맞는 기회 잡아봐. 경기도 일자리 재단 잡아봐. 잡아봐 취업 잡아봐 정보 잡아봐 아는 만큼 보이는 기회 잡아봐 취업 잡아봐 정보 잡아봐 취업 성공의 열쇠 경기도 일자리의 모든 것 취업정보 플랫폼 잡아봐 경기도 일자리 재단 곧이어 이슈앤피플 2부가 방송됩니다. Issue and People 이슈앤피플은 중국인들도 좋아하고 자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로도 함께하세요. 一起在 YouTube 上见吧。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1부에서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시사 프로그램 이슈앤피플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정, 2번 상식, 3번 앵커, 4번 광고입니다. 지금 드리는 퀴즈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는요.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전달하겠습니다. 정답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얽히고 설킨 정치권 현안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밑줄 한번 시원하게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부가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걸 납득할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섰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 우리 정부를 이른바 도청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한 SNS에 올라오면서부터 파문이 커진 것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성들이 점쳐지는데요. 대한민국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 여러 나라들이 이 설화에 다 얽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SNS에 그런 문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문건인 것인지에 대한 진위 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부에서 이러한 문건 위조된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른바 도청, 감청 또 해킹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하기 위한 일들이 있다면 용납되기 어려운 일들이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적어도 여기에서 어느 누가 도대체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 봅니다. 미국은 보니까 뭐 도청을 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도청을 한 방식이 퍼져나갈까 봐 그걸 오히려 더 걱정하던데요. 도청에 대한 방식, 기술, 뭐 또 그 안에 있는 정보 자산에 대한 공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어떤 국가들에게 가장 큰 해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게 됩니다. 정작 이 일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사건들이 퍼져나왔는데요. 당장 이스라엘에서도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관련된 내용들 진실이 아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보다는 프랑스가 조금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내용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프랑스군이 참전했다라는 문건에 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 그 내용들이 진짜면은 국제적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단호하게 그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바로잡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해서 뭔가 조금 속도감 있게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김태호 차장이 오늘 무슨 말 하나 정확히 한번 뭐 세심하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수 위조가 됐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일부 사실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위조면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당연히 언론에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분명한 건 김성환 실장 예. 이문희 비서관의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확인을 해봤을 것이고 예.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상황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한민국 정부도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발언을 좀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거 도를 좀 벗어났다고 보십니까?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서 야당은 명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 팩트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예. 어제 하루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때였는데 예. 이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가짜뉴스에 근거한 정치 공세에 골몰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NSC가 이른바 여기 도감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털려나가듯이 예. 취약했다. 예. 대통령실이 도청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예. 얘기들을 근거 없이 쏟아내곤 했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예. 대통령실이 도청에 노출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저께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은 또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쏟아내곤 하는데요. 예. 관련된 의심이 드는데 그런 의심도 얘기 못하냐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할 것이 아니라 예. 이 적어도 이 외교에 관한 사항만큼은 예. 정쟁을 위한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처럼 예.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한 외교적 사안들을 누군가 타국에 의해서 해킹이든 감청이든 예. 도청이든 불법적인 사안을 활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탈취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다면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고 예. 여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방부 장관 청문회할 때인가요? 그럴 때도 거기에서도 이렇게 뭐 공사하다가는 뭐 도감청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건 예. 이게 국방부가 쓰고 있던 건물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합참이 쓰고 있던 건물들.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부 합참이 예. 실제 지금 상황에서 도감청에 다 노출돼 있는 공간이라면 예. 아니 대통령실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군사의 기밀을 다루고 있는 국방부가 이른바 도감청에 탈탈통으로 취약한 공사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닌가요? 공간이라는 건 아닙니까? 공사할 때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건 일부 나왔던 이슈들이고 예.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감청이 취약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시종일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슈 논점들을 이탈하게 되는 일들로 정쟁에 소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김기현 대표처럼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면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늘 그래왔듯이 국회는 정보위원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 때문에 모든 것 다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그럼 정보위를 열어서 관련된 내용들의 진실을 좀 확인하고 예.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할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예. 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 야당의 목소리가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당신들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라는 가짜 뉴스성 성격의 정치 공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예.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왜 그런 대응에 대해서 좀 한심하고 좀 비굴하게 짝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 SNS에 글을 쭉 다 읽어봤는데요. 예. 이 표현에 썼던 내용 바로 앞에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 타국의 사례를 봐야 된다라고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비꼬아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타국의 사례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프랑스 등 과거에 있었던 도청 사례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프랑스가 이번에 똑같이 대한민국과 함께 관련 사건들에 노출돼 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유승민 의원의 얘기에 따라 비굴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 예예.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노출돼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도감청 사건이 아니라 예. 누군가로부터 이 미국 정보를 탈취해갔던 사건들이 일어났고 예. 그 내용 속에 그 문건들을 또 위조했던 사건들까지 같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국제범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국제범죄 사건이
주모자가 누구인지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이며 예.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방식의 접근과 대응이 가장 우리에게 최적의 해가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단순한 도감청 사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실 예. 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화 예.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인의 전화가 도청되거나 누군가 타국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털려 나갔다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외교적 사안으로 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나가면서 여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들이 순차적으로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9180님이 이런 그 문자를 주셨네요. 혹시 김병민 위원님 저기 사무실이 광진구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나오신 위원님 사무실이 여기인가요? 지금 지나다가 봤습니다라면서 광진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TV라는 간판을 봤다고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관심 가져서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하셔야 되겠네요. 전국 각지에서 듣고 있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되네요. 예,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딱 총선 1년 앞둔 날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원위원회 했거든요. 예. 보시면서 잘했다고 보셨어요? 아니면 좀 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거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의견들을 개진했지만 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국회 현장에 남아있는 의원들도 많지 않았고 예. 또 그게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 과정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예. 아마 유권자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이거 진짜 하기는 하나라고 예. 하는 의구심들을 가질 거라 보는데요. 예. 국회가 저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예. 100가지 명씩 의견들을 쏟아냅니다만 예. 현재 1년 앞두고 이 모든 일들을 뒤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예. 이 논의를 끌고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해 지난 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구제 개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괴물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예, 예. 이거 바로잡자는 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예.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는지 이 두 번 다시 위성정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기 위한 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빨리 초점을 맞추고 예. 좀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선거구제 개편 등의 과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좀 미리 예. 준비하는 시간을 솔직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치곤은 항상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개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 김 의원님은 선거제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비례대표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폭. 비례대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죄송한 일인데요. 이거 저도 국회에서 같이 예. 이 정치권에 몸을 담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예. 과거에 지역구로 선출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분들 예. 또 때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두긴 합니다만 예. 요즘 지역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예. 그럼 비례대표 4년 동안 온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올인해야 되는데 예. 많은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다음 재선을 위한 내 지역구 찾기에 올인하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예. 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국민적 목소리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 한 번쯤은 화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예. 떠오른 문제니까 위성정당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위성정당 문제 나오지 않게 예. 비례대표 대폭 축소로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저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 수 좀 줄이자고 그러는데 혹시 의견 주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1도 반영된 건 아니고요. 예.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런 인식에 동조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그 정치학을 공부하고 전문가들은 의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유권자의 대표성이 더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국내 정치를 위해서 효용성이 클 거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미 국민들께서 보는 국내 정치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서 예. 단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죠. 어제 전원회의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0분 정도 계셨다가 나중에 한 네. 60명 정도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대정부 질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관들을 비롯한 부처 내각의 중요한 사람들과 같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습니다. 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총선이 1년 안 남았기 때문에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가 입법부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아닌가에 대한 또 자성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가 지금까지의 상황이 오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내각제 등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학자들의 목소리 굉장히 큰데 예. 그럴 때마다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이유도 국회에 대한 입법부 불신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죠. 그거 보시면서 또 아유 나는 꼭 내년에 저 자리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나 봅니다. 꼭 가서 출석률 100%를 기록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다녀왔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늘 야당에 얘기하게 되는 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예.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생산성 있는 비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예. 정말 의미 있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입법부의 기관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의원 외교를 통해서 본인의 외교 지평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오히려 일본에 가서 이른바 반한 감정들을 막 불러일으키듯이 예. 뭔가 시민단체 시위성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회의원으로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예. 이 국제적으로 이 태평양 지역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 IAEA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예.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시고 예. 여기서 나오게 되던 허점이나 정부가 미진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뼈아플 것 같고 예. 그게 대한민국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막 막무가내 일본에 가서 시위성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은 예. 사실 국민의힘에도 크게 뼈아프지 않는 대목이고요.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의견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견 오늘 많이 주셨네요. 정답 4번입니다. 항상 시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을 2292님이 주셨고요. 또 이참에 비 많이 내려서 산불 한 방에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0010님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2750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님들 너무 장합니다. 시민으로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소방관님 힘내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네. 6635님. 기다리는 청취율 조사 전화 안 오고 주식권유 핸드폰 보험대출 전화만 받았습니다. 유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은 4번 광고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9180님, 2258님, 7807님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는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고 일괄 발송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른 품목들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제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갔는데요.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올랐다는 잔소리를 제가 다 받아야 해서 조금은 많이 억울한 하루였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다 모른 게 오를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강릉의 산불 빨리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